안녕하세요. 오늘은 C#8에서 도입된 널러블 참조 타입 NRT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스트링 퀘스천이라는 물음표 하나로 어떻게 널 안정성을 얻는지, 런타임 타입은 그대로 스트링인데 컴파일러가 어떻게 스트링과 스트링 퀘스천을 구분하는지 IL 수준에서 파악하겠습니다. 유니티에서 가장 많은 런타임 크래시의 원인인 널 참조를 다루는 주제라 실무에 바로 도움이 됩니다. 유니티에서 처음 RPG를 만들면 거의 만나는 크래시입니다. 세 번째 줄에 private, rigid body RB, 인스펙터에서 할당 안 했거나, 네 번째 줄에 private, inventory inv, get 컴포넌트 실패했거나, 다섯 번째 줄에 public string player name, 서버 응답에 누락됐거나, 아홉 번째 줄에 rb.add post, 열 번째 줄에 inv.add item, 그리고 디버그 로그 플레이어 name .tooffer가 모두 널 레퍼런스 익셉션으로 크래시됩니다. 컴파일러는 아무 문제 없다고 통과시켰지만 런타임에야 터지는 거죠. 1965년 토니 워가 알골에 널 참조를 도입하며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10억 달러짜리 실수라고 부른다. 이 실수를 뒤집기 위해 C#8 2019년에 NRT가 도입됐습니다. 참조 타입은 기본적으로 널을 허용하지 않고 널을 허용하려면 퀘스천을 붙여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핵심 원칙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C#7까지 스트링 네임은 문자열 또는 널이었지만 NRT가 켜진 C#8 이후 스트링 네임은 절대 널이 아닌 문자열이고 널일 수 있음은 스트링 퀘스천 네임으로 명시합니다. 컴파일러는 이 선언을 근거로 위험한 역참조를 발견하면 경고를 띄우는 거죠. NRT는 참조 타입에 두 가지 상태를 부여합니다. 널러블 참조 타입은 스트링, 플레이어, 리스트, 꺽쇠, 인트처럼 널이 아니어야 한다는 뜻이고, 널러블 참조 타입은 스트링 퀘스천, 플레이어 퀘스천, 리스트, 꺽쇠, 인트 퀘스천처럼 널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는 런타임은 이 구분을 모른다는 겁니다. JIT, CLR, GC는 스트링과 스트링 퀘스천을 완전히 동일한 시스템 스트링으로 취급하거든요. NRT는 전적으로 C# 컴파일러 수준의 정적 분석 도구예요. IR 메타데이터에 이 매개 변수는 널러블이다 라는 주석이 붙을 뿐이고 런타임의 널 대입을 막지는 않습니다. 그냥 컴파일 시 경고를 띄울 뿐이에요. 경고일 뿐이라는 점이 NRT 이해의 핵심입니다. NRT는 방패가 아니라 안내판입니다. NRT를 공항 출국장에 비유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널러블 참조 타입 스트링은 여건이 반드시 있는 사람만 지나가는 게이트예요. 창구 직원, 즉 컴파일러는 여건이 없는 사람을 보면 경고, 여건이 없는데요? 라고 알려줍니다. 널러블 참조 타입 스트링 퀘스천은 여건이 없어도 지나갈 수 있는 게이트입니다. 창구 직원은 통과는 시키지만 다음 검사대에서 여건 확인 먼저 해주세요 라고 요구해요. 점 퀘스천 연산자는 여건이 있으면 도장 찍고 없으면 건너뛰기, 퀘스천 연산자는 여건이 없으면 임시증명서 발급, 느낌표 연산자는 제가 여건 챙겼다고 서명했으니 그냥 통과시켜주세요 예요. 서명이 거짓이면 본인 책임이죠. 그림으로 정리하면 명확합니다. 게이트 A는 스트링, 널로 여건 없는 사람 출입 금지예요. 스트링 네임 이퀄 앨리스는 오케이. 스트링 네임 이퀄 널은 CS 8600 경고. 내부에서는 name.length가 OK로 안전합니다. 컴파일러가 널 아님을 확신하거든요. 게이트 B는 스트링 퀘스천, 널러블로 여건 없어도 통과, 단 확인 필요입니다. 스트링 퀘스천 네임 이퀄 널은 오케이. 하지만 name.length는 CS 8600이 경고. if 괄호 name not equal 널 블록 안에서 name.length는 플로우 어널리시스 덕분에 OK가 됩니다. 그럼 C#8 전에는 왜 불가능했을까요? 사실 C#8 이전에도 참조 타입은 원래 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언어 수준에서는 이미 널러블이었던 셈이에요. 바뀐 것은 문법이 아니라 기본값입니다. 표로 비교하면 명확합니다. C#1부터 7까지는 스트링 네임의 의미가 문자열 또는 널인 암묵적 널러블이었고 널 허용 표기는 따로 없이 모두 널러블이었어요. C#8 NRT1에서는 스트링 네임의 의미가 문자열, 널이고 널 허용 표기는 스트링 퀘스천입니다. 기본값이 뒤집혔지만 하위 호환성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옵트인, 즉 명시적으로 켜야만 활성화되는 기능이에요. 활성화 방법을 봅니다. 프로젝트 전체 활성화가 가장 표준적이에요. 다시 S 프로파일에 프로퍼티 그룹에 한 줄 추가합니다. 널러블 이네이블 요소를 넣으면 끝이에요. 닫는 6 이상의 새 프로젝트 템플릿은 기본적으로 이네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설정 값은 4가지입니다. disable, C#7 호환은 어노테이션스도 워닝스도 다 꺼져 있습니다. enable은 둘 다 켜지고 annotatations는 퀘스천 표기만 허용,
경고는 출력 안함. 워닝스는 반대로 경고만 출력. 어노테이션스만 켜고 워닝스를 끄면 API 시그니처에 퀘스천을 쓸 수 있지만 내부 구현은 아직 경고 없이 라는 절충안이 가능해요. 라이브러리 작성자가 점진적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 유용합니다. 파일이나 영역 단위로도 켤 수 있습니다. 기존 대형 프로젝트에 한꺼번에 켜기 어려울 때 파일 상단에 샷 널러블 이네이블 지시문을 붙여 그 파일만 NRT를 적용합니다. 코드를 봅니다. 두 번째 줄에 샷 널러블 이네이블 지시문을 파일 상단에 붙여주면 이 파일 전체에 NRT 분석이 적용됩니다. 그 아래 유저 서비스 클래스에서 파인드 메서드가 유저 퀘스천을 반환한다고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세밀하게는 특정 영역만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8번째 줄에 샷 널러블 디세이블로 일부 영역을 끄고 11번째 줄에 샷 널러블 리스토어로 되돌릴 수도 있어요. 기존 코드와의 마이그레이션 시에 정말 유용한 장치입니다. 이 블럭만큼은 경고 없이 통과, 나머지는 분석 유지, 점진 적용의 핵심 도구죠. 유니티 프로젝트에서 켜려면 추가 설정이 조금 필요합니다. 유니티 에디터에서 플레이어 세팅스의 아더 세팅스 밑에 있는 스크립팅 디파인 심볼즈나 어셈블리 데피니션의 조건부 컴파일이 얽혀서 단순히 -s 프로 한 줄로 끝나지 않아요. 패키지나 어셈블리 정의마다 개별 설정이 필요할 수 있고 유니티 버전마다 동작이 조금씩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CS 프로 프로퍼티나 어셈블리 정의 수준에서 켜는 방식이 가장 보편적이에요. 플로우 어널리시스의 동작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5번째 줄에 if 괄호 name, not, equal, null 블록 안에서는 컴파일러가 name을 null이 아님으로 좁혀줍니다. 6번째 줄에 name.length가 OK로 인정되는 이유예요. 10번째 줄과 11번째 줄에서 그 밖으로 나가면 다시 null일 수 있으므로 돌아갑니다. 14번째 줄에 name is, not, null도 같은 역할을 해요. 이게 바로 플로우 어널리시스, 컴파일러가 정적 흐름을 추적해 이 시점엔 안전함을 판단하는 기능입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타입을 좁힌다는 감각으로 쓰면 됩니다. 그림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플로우 어널리시스의 본질은 조건문을 통해 변수의 널 상태를 점진적으로 좁혀나가는 과정이에요. 시작은 널일 수 있음. if 괄호 not equal, 널이나 is not, 널 뒤에는 널 아님. 블록을 벗어나면 다시 원래 상태로. 컴파일러가 매 구문 경계에서의 상태를 트래킹합니다. 때로는 컴파일러가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런타임에서만 알 수 있는 조건이나 특정 메서드가 널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걸 개발자는 알지만 컴파일러는 모르는 경우가 그렇죠. 이때 널러블 어노테이션으로 컴파일러에게 힌트를 줍니다. 첫 번째 줄에 public string question find, 괄호 스트링 키처럼 파라미터 키는 일반 스트링이지만 반환은 스트링 퀘스천이라고 명시하면 호출자는 결과가 널일 수 있음을 알고 체크하게 됩니다. 시그니처가 의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주요 어노테이션을 표로 정리합니다. maybe 널은 반환 값이 널일 수 있음. not 널은 out 파라미터가 널 아님을 보장. maybe 널 외는 조건부로 널, not 널 외는 조건부로 널 아님. allow 널은 널 할당을 허용. disallow 널은 널 할당을 금지. 널러블은 제네릭 제약입니다. maybe 널과 not 널은 가장 많이 쓰이고 try get value 같은 패턴에서 out 값이 성공 여부에 따라 널일지 아닐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maybe 널 외의 실제 사용 예시입니다. 첫 번째 줄에 public 불 try get value, 괄호 스트링 키 콤마 대괄호 maybe 널 when false 대괄호 out string value. 세 번째 줄에서 반환이 true이면 value는 널 아님, false면 value는 널일 수 있음이라고 컴파일러에게 알려주는 거죠. 호출자 쪽에서 if 괄호 dict 점 try get value 괄호 키 콤마 out v 이후 v를 안전하게 쓸 수 있게 됩니다. 이제 NRT를 쓸 때 알아두면 좋은 4가지 연산자를 봅니다. 두 번째 줄을 보시면 question 점 널 조건부 접근 연산자입니다. name question 점 length는 name이 널이면 결과도 널, 아니면 length 값. 중간에 널이 섞여도 크래시 없이 안전하게 체인을 이어갑니다. 널 코얼레싱 연산자 question도 봅니다. 네 번째 줄에 int length equal name question 점 length question 0. name이 널이거나 name.length가 어떤 이유로 널이면 기본값 0을 쓰고 아니면 실제 length 값을 씁니다. 기본값 합치기의 대표 패턴이에요. C#8에서 추가된 question equal 널 코얼레싱 할당 연산자입니다. 세 번째 줄에 캐시 question equal compute. 캐시가 널이면 컴퓨트 결과를 할당하고 널이 아니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게으른 초기화나 캐시 패턴에 유용해요. 마지막으로 널 포기빙 연산자. 느낌표입니다. 내가 책임질게 라는 서명이에요. 세 번째 줄부터 7번째 줄까지의 예시를 보면 컴파일러는 값이 널일 수 있다고 경고하지만 개발자가 널 아님을 보장한다. 고 단언하는 겁니다.
남용하면 NRT의 의미가 사라지니까 조심스럽게 써야 해요. 주로 유니티의 시리얼라이즈 필드처럼 프레임워크가 런타임의 값을 주입하는 경우에 씁니다. 퀘스천점 연산자, 널 조건부 접근을 더 자세히 봅니다. 좌측 값이 널이면 오른쪽 멤버 접근을 건너뛰고 전체식이 널이 됩니다. 널 체크와 멤버 접근을 한 번에 합친 간결한 표기예요. 코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부터 다섯 번째 줄이 모든 예시입니다. 스트링 퀘스천 네임에 대해 네임 퀘스천점 랭스, 네임 퀘스천점 투 어퍼 같은 체인이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 줄의 스트링 퀘스천 결과는 네임이 널이면 전체가 널, 아니면 각 멤버의 실제 값, 중첩 널 체크가 필요 없어져서 코드가 훨씬 간결해지죠. 과거 if else 중첩 3단계가 한 줄로 표현됩니다. 퀘스천 연산자, 널 코얼레싱입니다. 왼쪽 값이 널이 아니면 왼쪽 값, 널이면 오른쪽 값을 반환하는 기본값 합치기 연산자입니다. NRT에서는 스트링 퀘스천을 스트링으로 좁히는 대표 패턴이에요. 네 번째 줄에 스트링 그리팅 이퀄 네임 퀘스천 익명, 네임이 널이면 익명이 할당되고 아니면 네임 값이 대입됩니다. 좌변 타입이 스트링, 즉 넌 널이어야 할 때 스트링 퀘스천을 안전하게 변환하는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C#8에서 추가된 퀘스천 이퀄 널 코얼레싱 할당 연산자를 봅니다. 좌변이 널일 때만 우변을 대입하는 연산자로 게으른 초기화 패턴에 딱 맞습니다. 다섯 번째 줄에 캐시 퀘스천 이퀄 컴퓨트 원스, 캐시가 널이면 컴퓨트 원스를 호출해서 할당하고 이미 값이 있으면 컴퓨트 원스는 호출조차 안됩니다. 레이지 이니셜라이제이션이나 메모이제이션을 한 줄로 표현하는 가장 깔끔한 문법이에요. 느낌표 연산자 널 포기빙은 가장 강력하지만 가장 위험한 도구입니다. 이 값은 여기서 널이 아님을 내가 보장한다는 개발자의 단언이에요. 컴파일러는 이 단언을 믿고 경고를 내지 않지만 런타임에 실제로 널이면 널 레퍼런스 익셉션이 터집니다. 두 번째 줄에 스트링 퀘스천 메이비를 다섯 번째 줄에서 스트링 슈얼리 이퀄 메이비 느낌표로 비널러블로 좁히는 패턴입니다. 여섯 번째 줄에 슈얼리.랭스는 랭스는 경고 없이 컴파일 되지만 메이비가 런타임에 널이면 크래시가 나죠. 느낌표는 이 순간 값이 진짜 널 아님을 증명할 수단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써야 할 때 의리 최후 수단입니다. 남용하면 NRT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그림으로 요약하면 내 연산자의 역할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퀘스천점은 조건부 접근, 퀘스천은 기본값 합치기, 퀘스천 이퀄은 게으른 할당, 느낌표는 단언. 각자 용도가 명확하니 상황에 맞는 걸 고르는 것이 중요해요. 이제 IL 수준에서 NRT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확인해봅니다. 이 코드는 널러블 필드, 프로퍼티, 메서드를 가진 클래스인데 컴파일 결과 IL에서 어떻게 바뀔까요? 런타임 타입은 그대로 스트링일까요? IL 실측 결과입니다. 필드와 프로퍼티에서 중요한 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필드 타입은 그냥 시스템 스트링. 둘째, 별도의 퀘스천 표시는 타입에 없음. 셋째, 대신 필드나 메서드에 널러블 어트리뷰트, 즉 메타데이터 주석이 붙음. 넷째, 이 어트리뷰트가 컴파일러에게 이 시그니처는 널러블 의미를 알려주는 역할. 즉, IL 수준의 타입은 스트링 하나뿐이고 퀘스천은 어트리뷰트로 기록되는 거예요. 프로세스 메서드의 본문, 특히 퀘스천 연산자의 IL을 봅니다. 네 가지 포인트. 첫째, 퀘스천은 BR true나 BR false로 분기하는 IL로 풀림. 둘째, 왼쪽 값이 널이면 오른쪽 식 평가. 셋째, 왼쪽 값이 널 아니면 왼쪽 값 그대로. 넷째, 이 분기는 일반 참조 비교 명령이고 NRT 전용 명령은 아님. 즉, 런타임 동작은 기존 널 체크와 완전히 같습니다. 제네릭 제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포인트. 첫째, where t not 널 같은 NRT 관련 제약은 IL 수준에서 별도 어트리뷰트로 기록. 둘째, 런타임 타입 시스템의 제약은 기존 where t 클래스, where t 스트럭트가 그대로 적용. 낱널은 순수하게 컴파일 타임 검사용이에요. 결론을 정리합니다. 메타데이터 주석이라는 말의 실제가 이겁니다. 첫째, NRT는 IL 타입 시스템을 바꾸지 않음. 둘째, 스트링과 스트링 퀘스천은 동일한 시스템 스트링으로 컴파일됨. 셋째, 퀘스천 여부는 널러블 어트리뷰트라는 메타데이터로 기록됨. 넷째, 컴파일러가 이 어트리뷰트를 읽어서 정적 분석을 수행함. 이게 NRT는 방패가 아니라 안내판이라는 말의 기술적 의미입니다. 이제 함정 구간입니다. 첫 번째 함정은 제이슨 역직렬화예요.
NRT가 켜진 프로젝트에서 제이슨 시리얼라이저가 널을 채울 수 있습니다. 컴파일러는 속성 선언이 스트링 넌 널이라 널 아닐 것이라고 믿지만 런타임의 역직렬화 과정에서 서버가 누락한 필드가 널로 채워질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줄에 public string name, 일곱 번째 줄에 public string surely 노말, 열 번째 줄에 public, list, 꺽쇠의 스트링 태그. 이들 필드가 모두 넌 널로 선언됐지만 제이슨 시리얼라이저.디시리얼라이즈 과정에서 서버가 누락한 필드는 조용히 널로 채워집니다. NRT는 속지 않으려면 스트링 퀘스천으로 선언하거나 초기화를 강제해야 합니다. 또는 시스템, 런타임 시리얼라이제이션 레벨의 어트리뷰트를 활용해서 런타임 검증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어요. 두 번째 함정은 리플렉션과 액티베이터 크리에이트 인스턴스입니다. 리플렉션으로 인스턴스를 만들면 생성자를 우회하거나 필드를 직접 셋하는 경우가 있어서 NRT 약속이 무너질 수 있어요. 첫 번째 줄에 string count, toString, equal type of string, attribute. 두 번째 줄에 string question equal string, is null check. 둘 다 런타임 검증이 필요합니다. 리플렉션은 NRT의 안내판을 지나쳐서 타입에 접근하기 때문이죠. 여섯 번째 줄과 일곱 번째 줄을 보세요. 액티베이터 크리에이트 인스턴스로 만든 객체에 필드를 주입할 때 NRT 어노테이션과 실제 런타임 값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런 코드는 런타임 검증이나 초기화 블록에서 널 체크를 명시하는 게 안전해요. 여덟 번째 줄과 아홉 번째 줄은 NRT 주석이 리플렉션 경로에서 무력화되는 걸 방지하는 수단입니다. i.널이나 런타임 검사 속성을 같이 써주면 컴파일 경고를 넘어선 실행 시점 검증까지 가능합니다. NRT의 한계를 인식하고 런타임 방어선을 함께 갖추는 게 중요해요. 컴파일러가 추적할 수 없는 런타임 경로에서는 별도의 런타임 검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줄처럼 널 체크와 익셉션 스로우를 같이 써두면 안전합니다. 특정 경고를 억제하고 싶을 땐 프래그마 워닝 디스에이블을 씁니다. CS 8618 경고만 끄고 싶다면 해당 블럭 앞에 프래그마 워닝 디스에이블 CS 8618 경고원을 쓰고 끝에 프래그마 워닝 리스토어를 붙이면 돼요. NRT 기본값을 유지하면서도 특정 경고만 선별적으로 끌 수 있습니다. 주요 CS 경고 4가지를 표로 정리합니다. CS 8600 경고는 널 리터럴을 넌 널에 대입. CS 8602 경고는 널일 수 있는 참조의 역참조. CS 8618 경고는 비널러블 필드 초기화 없음. CS 8625 경고는 암시적 널 변환입니다. 이 4가지가 NRT를 처음 켰을 때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경고들이에요. 네 번째 줄에 Public String Name. 초기화가 없으면 CS 8618 경고. 일곱 번째 줄에 String Equal Null. 이것도 경고. 여덟 번째 줄에서 점 랭스를 호출하면 CS 8600이 경고. NRT는 이런 실수를 컴파일 시점에 포착해서 런타임 크래시 이전에 고치도록 유도합니다. 단넷의 기본 제공 유틸리티가 NRT 어노테이션을 점점 더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try get value, pass, try pass 같은 메서드들이 maybe null when 어노테이션을 달고 있어서 호출자가 out 파라미터를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유니티 실전 패턴입니다. 첫 번째는 시리얼라이즈 필드의 null 느낌표 패턴입니다. 유니티 인스펙터에서 에디터가 런타임 전에 값을 주입하므로 컴파일 시에는 널처럼 보이지만 런타임에는 실제로 값이 있거든요. 코드를 봅니다. 네 번째 줄에 대괄호 시리얼라이즈 필드, 대괄호 프라이빗, 리지드 바디 RB, 이퀄 널 느낌표. 여섯 번째 줄에 프라이빗, 트랜스폼, 타겟, 이퀄 널 느낌표. 열 번째 줄과 11번째 줄에서 rb.addPost, 타겟.포지션을 쓰는데 느낌표 덕분에 CS 8618 경고 없이 통과됩니다. 유니티 에디터가 런타임에 값을 채워주니까 내가 보장한다는 단원이 실제로 맞는 거예요. 두 번째 패턴은 get 컴포넌트와 try get 컴포넌트입니다. get 컴포넌트는 실패 시 널을 반환하므로 NRT 관점에서는 반드시 널 체크가 필요합니다. try get 컴포넌트는 불을 반환하고 out 파라미터의 값을 담아주므로 한결 안전해요. 첫 번째 줄에 if 괄호 try get 컴포넌트 괄호 out rigid body RB 반환값이 트루면 RB는 넌 널이 보장됩니다. 다섯 번째 줄에서 rb.addPost를 바로 쓸 수 있죠. get 컴포넌트 반환 후 name question 메서드 호출 패턴보다 훨씬 깔끔합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이 정말 중요합니다. 유니티의 가짜 널입니다. 유니티 엔진 객체는 네이티브 쪽에서 파괴되면 매니지드 래퍼가 살아있는데도 equal 널 비교가 true를 반환하는 특수한 동작을 합니다. 네 번째 줄의 오브젝트 equal 널은 유니티 오버로드된 비교로 가짜 널을 체크합니다. 다섯 번째 줄에 널 포기빙 느낌표 없이 오브젝트를 쓰면 CS 8600이 경고가 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줄에 오브젝트 is not 널 패턴 매치는
유니티의 가짜 널을 감지하지 못하고 진짜 널 참조만 봅니다. 8번째 줄에서 이런 차이로 인한 함정이 많죠. 유니티 오브젝트는 NRT 관점에서 특수 케이스로 생각해야 하고 이퀄 널 체크를 우선 써야 실제로 파괴된 오브젝트까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유니티에서 NRT를 쓸 때의 권장 설정과 주의점을 표로 정리합니다. 첫째, 시리얼라이즈 필드는 널 느낌표로 초기화해서 CS8618 경고 억제. 둘째, get 컴포넌트 사용 후 명시적 널 체크. 셋째, try get 컴포넌트 선호. 넷째, 유니티 오브젝트는 이퀄 널 비교를 우선. 다섯째, 느낌표는 최후의 수단으로만. 이 5가지를 지키면 유니티에서 NRT가 실제 방패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NRT 정착을 위한 플로우 차트를 그림으로 봅니다. 프로젝트에 -S-Pro의 널러블 이네이블을 켜는 것에서 시작해서 경고가 많이 나면 어노테이션스만 먼저 켜고 점진적으로 워닝스까지 확장. 새 파일부터는 삽 널러블 이네이블을 붙여서 새 코드에는 엄격하게 적용. 유니티 특수 케이스에는 시리얼라이즈 필드 널 느낌표 패턴을 쓰는 흐름이죠. 이 순서를 따르면 거대한 레거시 프로젝트도 NRT를 점진적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정리표입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7가지로 묶으면 첫째, NRT는 C# 컴파일러 수준의 정적 분석이며 런타임에는 없다. 둘째, 스트링과 스트링 퀘스천은 IL 타입은 같고 퀘스천은 어트리뷰트로 기록된다. 셋째, 활성화는 -S-Pro나 산널럽을 지시문으로 한다. 넷째, 플로우 어널리시스는 if 체크 이후를 안전 구간으로 인식한다. 다섯째, 주요 연산자는 퀘스천, 이퀄, 느낌표 4가지. 여섯째, 제이슨 역증열화와 리플렉션은 NRT 약속을 깰 수 있다. 일곱째, 유니티에서는 시리얼라이즈 필드, 널 느낌표, try, get 컴포넌트, 가짜 널 체크를 기억하자.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NRT는 방패가 아니라 안내판이며 컴파일러가 미리 문제를 보여주는 정적 분석 도구다입니다. 이로써 파트 2가 마무리됩니다. 감사합니다.